안녕하세요.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 알아보시는 것이 협의 이혼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하는 것 외에 특별히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르고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진짜 협의 이혼 절차 및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합의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일단 이혼에는 크게 봤을 때 재판상의 이혼과 협의 이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두 이혼의 차이점은 판결문이 있느냐 없느냐일 뿐 두 이혼 경우 다 법원을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만 하면 안 되고 법원을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협의돼야 하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권, 친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양육비와 면접교섭 관련된 사항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협의가 안 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일로부터 2년 내에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 3년 내에 별도의 소제기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소송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이혼을 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 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 과연 어떨까요? 아닙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반드시 법원에 같이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가서도 안 되고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이 해줄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법원을 방문을 해서 협의이혼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수리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청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과 전쟁 드라마 아시죠? 거기서 보면 신구 선생님이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법원에서 숙려기간을 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 양육 교육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숙려기간 이후에는 기일에 또다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을 해서 이혼 의사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기일은 법원에서 2번 주는데요. 1차 기일에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았다거나 두 사람 다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기일에 둘 다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차 기일에도 한 명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애초 신청은 없던 일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방문, 그 다음에 숙려기간 전부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오랜 기간 동안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해놓고는 이 기일마다 계속 한 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은 이혼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다시 신청하고 두세 차례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재판 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을 원치 않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 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서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겪은 다음 다시 확인 기일에 두 사람이 모두 출석을 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거의 다 오기는 했는데요. 끝난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혼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행정기관, 구청 이런 곳에 가서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혼에 대한 의사가 바뀌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혼 철회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에 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 시 한 사람만 가서 이혼 신고를 접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신고서에는 반드시 2명의 서명 날인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서명이 빠져서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은 혼인신고와 다르게 겪어야 될 과정이 매우 많습니다. 협의만 하면 일사천리로 끝날 것 같지만 협의, 숙려기간, 의사 확인 기일, 이혼 신고서 접수 등 여러 과정을 통과를 해야 비로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협의-이혼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혼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 그 각자의 심정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